저희가 지금 사용하게 될 기본 객체라고 하는 임플리시트입니다. JSP 기준으로 해드릴게요. 왜냐면 또 그 서블렛 기준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객체가 조금 어려워서, 그 다음에 스코프, 아까쯤에 오늘 하게 될 내용이죠. 스코프. 네. 스코프는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미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하나 대충 그리고 좀 작업을 할까요? 이렇게 좀 그릴까요? 자, 그래서 JSP, 뭐 ASP도 똑같긴 합니다. JSP 기본 객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JSP는 기본적으로 다 우리가 request.get 파라미터 쓴 것처럼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시면 되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JSP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신 거에는 페이지 컨텍스트예요, 사실은. 페이지 컨텍스트 점 하고 쓰시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안 쓰죠, 기본적으로. 페이지 컨텍스트가 있고요. 페이지 컨텍스트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얘네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많이 그려놓을까요? 이 정도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퀘스트고요. 그 다음에 얘는 세션이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사실 스코프가 변수가 없어서 따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out response.get right가 out 객체라고 얘기하죠. response고요. 요거는 response.get right예요. 그래서 out이라는 변수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exception,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 설정이 페이지 컨텍스트.config라고 하는 데가 있죠. 서블렛 컨피그예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스코프는 얘네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를 얘기할 때 이제 뭐라 그런다? 스코프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요만큼을 스코프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를 스코프 객체라고 하고요. 테두리를 만들 걸 그랬네. 테두리 만들자. 좀 시간이 걸려도 상세하게 만듭시다. 스코프 객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갖고 있는 공통 메서드가 있어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통 메서드. 그래서 범위만 다를 뿐이지 사용 방법이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리시는 면도 조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통 메서드는 총 4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조금 학습하시게 될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셨던 값을 갖고 오는 get attribute 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값을 담는 set attribute 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사용하진 않았지만 오늘 사용하게 될 거예요. 안에 있는 키로 삭제, 맵하고 같은 겁니다. 맵의 remove랑 같은데 얘는 remove attribute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가지고 값을 삭제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갖고 있는 어트리뷰트를, 그러니까 set 키처럼 모두 갖고 오는 애가 있는데요. get attribute names 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공통 메서드라고 하는 애들이에요. 뭐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그냥 범위만, 얘네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웃객체는 저희가 많이 사용해봤죠. 아웃객체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런 애들이죠. 프린트 그냥 찍어내는 애니까.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프린트 ln 뭐 그냥 똑같이 동작됩니다. 그냥 뿌리는 곳이 html이라는 것 뿐이죠. 그 다음에 프린트 f 뭐 요런 애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스판스는 샌드 리다이렉트 이동 그림 잡는 애고, 익셉션은 익셉션이니까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컴피그가 현재 페이지의 정보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피그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현재 페이지 정보를 얘기하고요. 컨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프로젝트의 설정들이나 환경들을 갖고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닛 파람을 갖고 올 땐 컨텍스트에서 서블릿 컨텍스트에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컨텍스트 파람은 그 다음에 이닛 파람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갖고 왔어요? 이닛 파라미터는 저희가 서블릿 컴피그에서 갖고 왔죠. 그래서 이제 그게 두 개의 차이점입니다. 손만 꺼놓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딱 그릴게요. 그래도 그린 김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네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가주시면 예쁘게 안 그리셔도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니까. 저는 그냥 수업이라서 예쁘게 그리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할 때만 리퀘스트냐, 세션이냐, 어플리케이션이냐 이것만 구분하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지를 내 걸 얘기하니까 스코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관없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도 세션도 어플리케이션도 사용될 때 리퀘스트는 한 번만 적용되는 데 얘기하고요. 세션은 내가 브라우저가 끊길 때까지, 근데 어플리케이션은 끊겨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시면 객체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쿠키는 파일로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쿠키 네임에다가 설정하시는 건 뭐 똑같으니까 겟 쿠키나 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 JWT나 이런 거 할 때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스코프를 대충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임플리시트 객체는 해드렸고, 그 다음에 스코프 상세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프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얘네들이죠.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있는 건 페이지 스코프예요. 자, 페이지라고만 적을게요. 페이지는 하나의 JSP에 속한 곳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본 스코프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제 유즈빈 할 때 요거가 페이지로 그냥 디폴트로 됐던 이유가 그때 요거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걔는 거기서만 사용되고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냥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자바에 있는 클래스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굳이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의 화면에 여기 오브젝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아이가 될 것 같네요. 이거 너무 작은데? 그냥 글자로 써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페이지 스코프고요. 그 다음에 리퀘스트 스코프 보여드릴게요. 리퀘스트 스코프는 이건 한 줄 내려서 작업합시다. 얘는 선행하고 후행이 있겠죠. 리퀘스트는 전달한 애가 있으니까 선행의 JSP
오브젝트를 리퀘스트 스코프를 통해서 후행 JSP까지 전달하는 거죠. 전달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선행에서 선택된 후행 테이블만을 선택된 후행 테이블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여드렸던 액션 태그가 있었죠. JSP 때 쓰는 거요. 액션 태그의 포워드가 있어요. 포워드와 그 다음에 이거는 모르실 거고, 그 다음에 인클루드도 모르실 거고, 인클루드로 리퀘스트 스코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했던 거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JSP JSP 떼댕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포워드 하신 다음에 페이지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후행 JSP가 됩니다. 근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나중에 이렇게 검색하시면 챗GPT가 예쁘게 그려주실 거거든요. 예쁘게 설명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후행 JSP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담죠. 자, 여기에서 전달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보였던 내부 임플리시트 객체 중에서 request set attribute 라고 해주시고 여기다가 뭐 obj.obj라고 해주시면 오브젝트 객체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받을 때 이름만 받아주시면 되니까 여기서 request get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이 전달되면 값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놓치신 분들이 몇 번 있었는데 초반에 많았죠. 근데 지금은 없어서 참 다행이긴 한데, 얘를 전달할 때 이렇게 전달했어요. 포워드 객체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사용했던 객체는 리퀘스트 디스패처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냥 다 적어드릴게요. 리퀘스트에 request.get request dispatcher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소를 쓰고 그 다음에 forward 이렇게 하신 다음에 리퀘스트랑 리스판스를 이렇게 보내줬던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포워드라고 하는 애가 없어요. 요 D가 빠졌네요. 포워드라는 애가 없으면 값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좀만 더 가자. 글자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요. 요게 저희가 계속 사용했던 포워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는 굳이 안 그려도 될 것 같으니까 세션 스코프만 좀 정리를 해드리죠. 자, 가셔서 다음 페이지에다가 그리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거 오브젝트랑 갖고 왔네. 이렇게, 아이고 글자도 갖고 왔네. 되셨고요. 자, 이번에는 3번이고요. 세션입니다. 세션 스코프도 설명을 좀 적어야 되니까 밑에다가 조금 내려놓고, 자, 얘는 여기서 서비스를 구분하는 게 뭐냐면 이름이죠. 컨텍스트입니다. 컨텍스트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서버에서 관리하는 거죠. 관리하는 모든 페이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로그인을 얘로 만든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서비스의 컨텍스트를 이동할 때 세션에 있는 모든 객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PC거나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브라우저는 한 브라우저는 한 세션을 갖게 되고요. 이게 자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스트맨에서는 JSession ID라는 걸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거든요. JS를 사용하면. 그래서 거기서 갖고 와서 세션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객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쯤이랑 그림하고 약간 틀리게 여기 JSP가 이렇게 있고요. JSP가 하나 있고 다른 브라우저를 이동할 때 똑같이 이동을 해요. 네, 여러 개의 브라우저겠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아이고, 흰색으로 좀 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여러 개의 브라우저가 이렇게 사용될 수 있어요. 아까쯤에는 하나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얘는 어떤 형식으로 동작이 되냐면요. 이거 되게 웃기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위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되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서비스라는 애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서버죠. 실질적으로는 서비스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서 얘가 서비스예요. 색깔을 좀 칠합시다. 네, 서비스가 존재하게 되고요. 여기에 서비스에 오브젝트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하시게 되면 얘도 있어야 되겠네요. 어차피 같이 볼 수 있는 아이니까 얘도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모든 애들이 공유하게 되니까 얘가 그림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사용되는 애입니다. 네, 이렇게 사용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모든 애들의 서비스가 같은 애들이 각혀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브라우저가 달라지면 당연히 사용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이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코드를 한번 쳐볼까요, 이제? 용어 끝났고, 이제 스코프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해봤으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클립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클립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꺼버렸어. 다시 킬게요. 자, 됐습니다. 자, 20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번호를 저희가 잘못 썼죠? 좋아요. 92번으로 만들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우는 거는 똑같습니다. 지우는 건 똑같아요. 다시 보시면 서버 제 것만 열게요. 서버에서 여기 컨텍스트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이름 똑같이 돼 있죠? 됐죠? 이거 여기 있는 거 바꾸지 마세요. 의미 없어요. 나중에 잘못됐다고 이거 막 바꾸시라는 사이트도 있는데 그런 거 의미 없어요. 자, 그럼 똑같이 해볼게요. 한번. 자, 배포된 것도 한번 볼게요. 저는 제 것만 보세요. 여기 배포됐죠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소스들 배포됐죠. 이게 계속 저장할 때마다 새로 배포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얘가 우리가 같이 자스퍼 배웠잖아요. JSP가 언더바 JSP가 되고, 그 다음에 언더바 JSP 자바가 언더바 JSP 클래스로 되고, 맞죠? 이렇게 바꿔지는 걸 워킹이라고 합니다. 그 워킹은 여기 있어요. 여기 상위 폴더에 가보시면 여기요. 지금은 인덱스 JSP 하나 올라가 있겠죠? 여기요. 그죠? 여기 JSP 하나 올라가 있죠. 저게 돼서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JSP가 자바 파일을 뜯어보시면, 소스를 열어보시면요, 뭐가 있겠어요? HTTP 서브렛 다른 애예요. 그러니까 그 JSP 하나가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정리하실 데클러레이션의 선언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는 계속 지워졌다, 실행됐다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됐다 안 됐다 하는 거죠. 자, 지워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를 일단은 지우세요. 이렇게. 자, 지우면 밑에 딱 보시면 여기 뭐가 없어졌어요? 컨텍스트가 사라졌죠. 되셨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 그대로 있죠. 그죠? 그대로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날라갔고요. 삭제되면서. 자, 뒤로 가보. 에이구.
여기 어딨냐? 아이고 지워지면 다 삭제. 여기 있죠? 자 지금 삭제됐죠? 되셨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삭제하실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얘가 켜져 있는 상태잖아. 켜져 있는 상태라는 건 어떤 얘기예요? 얘는 소스가 끊어졌지만 배포된 파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막 밸브가 안 지워지거나 이런 상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맨날 얘기했었죠. 빨간색 끄시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그다음에 클린하라고. 되셨죠? 그래서 얘 이렇게 뜨시면 빨간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클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색 안 하고 막 삭제한다든지 막 경고창 뜨고 이거 왜 이럴 수도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끈다고 자동으로 다 삭제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배포의 개념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리눅스에다 배포하시는 거 할 거니까 그때 좀 더 명확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됐고요. 그러면은 웹 2.1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이번엔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저희가 폼XML이 필요가 없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웹 그 다음에 012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스크립트 리타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용하시게 될 EL 익스프레션 랭귀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톰캣 연결돼 있으면 요거 서버 연결 안 하면 서버 연결 안 돼 있으면 여기 서버 연결 안 돼 있으면 얘 자동으로 안 떠요. 변수가 안 맞기 때문에. 아시겠죠? 하신 다음에 넥스트 한번 눌러주시면 뭐 똑같은 얘기예요. 베이스 뭘로 할 거냐. 그래서 얘가 나중에 빌드돼서 배포가 되면 일로 배포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예전에는 웹 컨텐츠로 되어 있는데 만약 책을 샀는데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드는 책이거나 아니면 웹 컨텐츠로 만든다. 웹 컨텐츠랑 글자가 적혀있다. 그럼 그 책은 버리십시오. 버전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이블을 사용하지 말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써요. 아시겠죠? 처음에 힘드실까 하시는 거고요. 자 넥스트 눌러봐도 똑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웹 XML 만들 거냐? 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는 이번에 프로젝트 간단히 만들 거라서 서블릿 3.0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웹 XML 안 만들 거예요. 자, 피니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웹 XML에서 이렇게 설정이 사실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New라고 해서 이렇게 다 만드실 수 있어요. 있는데 저희는 개발자니까 이게 바뀌었습니다. 스프링 모양으로 스프링이래 메이븐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만약 예전 책을 보셨다면 여러분들 책 빨간색 책은 모르겠네요. 아마 빨간색 책도 얘가 웹 컨텍스트로 돼 있을 거예요. 옛날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만들면 웹 만드는 애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가지고 자 웹 XML의 원래 이름은 디플레이먼트 디스크립터입니다. 여기 이름 있죠? 네, 그래서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설정하셔도 되고요. 저희가 보시면 웰컴 페이지 여기 보이시죠? 웰컴 페이지 여기다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뉴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프로젝트를 만드신다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더 어렵죠. 그래서 웹 XML이 원래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요 리브 파일이 뭐냐면 라이브러리거든요. 라이브러리인데 저 라이브러리가 메이블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배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배포가 돼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배포되는 모양이 얘가 맞아요. 근데 메이븐을 사용해서 빌드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전할 때는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익스포트 와르로 하셔야 되거든요. 그걸 메이븐이 그러니까 대신해 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여러분들 작성하셨던 메이븐 와르 플러그인 있잖아요. 그거 작성해 주시면 걔가 해주는 거예요. 자, 저희 그 웰컴 파일 바꿀게요. 그래서 아까처럼 체크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거 보여드리려고, 이거 이름 한번 더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웹 XML이 뭐여라고 그러시면 웹 XML 이렇게 환경 설정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디플레이먼트 디스크립터입니다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그게 완벽한 대답입니다. 자,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보시면 Generate Deployment Descriptor Stop이라고 하는 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여기 웹 XML이 생겨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눌러보시면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거 웰컴 리스트는 인덱스랑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디폴트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런 에즈를 하시게 되면 저기 디폴트 파일을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요걸 수정했던 거죠. 계속. 네, 요게 디폴트고요. 자, 저희는 첫 페이지를 만들 거니까 여기다가 설명을 할 거니까 요거 밑에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부터 읽어요. 추가하셔도 돼요. 만약에 뭐 밑에 거 쓰실 거면 네, 웰컴 파일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서버 뭐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자, 스크립트 해주시면 되고요. 스크립트 릿 그 다음에 언더바 react.jsp 이렇게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 웹 인프에 안 만들 거고요. 웹 APP에다 그냥 만들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하시고 일단 뉴 해주시고 JSP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JSP 썼다는 건 뭐예요? HTML에다가 자바를 넣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 문법 정리를 마무리합시다. 기본 문법 정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할 거라서 바디에다가 다 작성할게요. 일단은 스크립트릿이란 많이 쓸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학습이니까 그냥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곱하기 할 순 없잖아. 자, 스크립트릿이란 자 JSP에서 HTML과 자바 영역을 구분하는 태그입니다. 왜냐면 JSP는 어차피 자바로 변경되니까. 자, 그래서 꼭 세 가지의 문법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 I와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I,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I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는 자바의 문법을 작성하는 영역이에요. 자바의 문법을 작성하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얘를 스크립트릿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자바의 값을 HTML에 출력해주는 애고요. 그래서 얘는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자바의 메소드를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 자바의 문법이에요. 네, 자바의 메소드를 작성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얘는 데클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다 배워봤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할게요. 자, 얘도 스크립트잖아요. 클래스잖아. 자바의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자바에서 선언할 수 있는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어요. 메서드, 그 다음에 생성자, 그 다음에 뭐 멤버 필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스태틱이 있거든요. 그죠? 여기서는 스태틱을 선언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스테이트레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스테이트레스이기 때문에 스태틱을 선언할 수가 없는데 요거를 예전에 제가 하셨던 채용 예정자 화이트 정보 시스템에서 문제를 냈었는데 애들이 많이 몰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하신 다음에 느낌표 데클러레이션으로 선언해주고, 자, 인트 y는 0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트 x로 합시다. 인트 x는 0으로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 메서드 적는 거니까 퍼블릭, 그 다음에 인트 발이라고 하나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return x 이렇게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스크립트 릿으로 하나 만들게요. 스크립트 릿에다가 똑같이 int y로 만들어 주시고요. 0으로 만들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리퀘스트 아까 처음에 임플리시트 가르쳐줬잖아요. 리퀘스트 set attribute 여기다가 yy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y 넣읍시다. 그 다음에 여기 세미콜론 반드시 찍어야 되겠죠. 자바니까. 자, 리퀘스트 그 다음에 set attribute 하신 다음에 여기다는 xx 하신 다음에 발에 x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되셨죠? 이렇게 두 개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클러레이션으로 되어 있는 애들은 스태틱으로 동작이 돼요. 그래서 리플레이시 할 때마다 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바니까. 하지만 지금 보시는 스크립트 릿은요 변수처럼 동작이 돼요. 그래서 한 번은 리플레이시가 되면 계속 초기화가 됩니다. 네, 이런 차이점도 있어요. 자, 그래서 설명을 적어드리면서 할게요. 자, 필드셋으로 작성합시다. 자, 필드셋이고요. 첫 번째 레전드 한번 해주시고요. 레전드 해주시고 스크립트 릿의 구성 요소에 따른 메모리의 사용 영역입니다. 요거는 제가 옛날에 채용 예정자 때 회사에서 한번 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해드리는 거예요. 자, P 영역으로 하나 좀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다가 두 개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클러레이션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면에 값 출력할 거니까 익스프레션으로 x뿔뿔 이렇게 선처리 후중가로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BR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크립트 릿 문법만 적을 수 있는 애들을 해봅시다.
자, 얘는 익스프레션의 y 뿔뿔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야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실행은 그냥 런에즈로 돌릴게요. 왜냐면 웹XML에 저희 잡혀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확인하려고. 자, 그럼 브라우저가 돌아갈 거고요. 뭐가 오래 떴냐? 아, 여기 이거 14번째. 그래, 여기 값 없으면 안 되죠. 여기 값 없으면 안 돼.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아, 그렇다고 LTG2를 쓸 수도 없고. 아예 아무거나 넣어. 1 넣어. 1 넣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처음에 로드되면 0일 거예요. 맞죠? 초기값 0이니까. 자, F5 한번 눌러볼게요. 자, 1, 2, 3, 4 계속 증가되죠. 하지만 지금 보세요. 스크립트 릿에 있는 액을 그냥 변수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에 뭐다? 탑재가 되지 않고 계속 리플래시 되는 거예요. 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데클러레이션은 스태틱처럼 메모리를 사용해서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요. 스크립트 릿은 한 번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코프를 남길 때 어디다 담았어요? 계속해서 스크립트 릿에 담았던 이유가 스코프니까 얘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담아주고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자, 그거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내려가셔서 여기다가 P 영역 하나 더 만들까요? P 영역. 자, 이전에 처리한 스크립트 릿 방식의 문법입니다. 자, 저희가 데클라레이션에서 담은 스코프 값 요거 보여드리면 명확해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 렛에서 담은 스코프 값. 이렇게 스코프 값의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꺽쇠 모듈러스 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셋으로 담았으니까 request.get attribut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xx 그 다음에 똑같이 하나 복사해주시고 yy 해주시면 되겠죠. br 하나씩 찍어줄게요. br 이렇게요. 자, 되셨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다시 리플래시 눌러보세요. 자, 여기요. F5 계속 눌러보세요.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보이시죠? 자, 똑같이 스코프에 담았잖아요. 맞죠? 스코프에 담았는데 XX는 뭐였어요? 스크립트 릿에서 사용한 스크립트 릿이에요. 데클러레이션에서 선언한 변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메모리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값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그렇죠? 하지만 똑같이 스코프에 담았지만 데클러레이션에서 선언되는 뭐예요? 초기화되기 때문에 값이 계속 0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EL을 사용하다가 스크립트 릿을 사용하시게 되면 자바 영역과 그 다음에 자바 영역과 HTML 영역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편하단 말이야. 그래서 태그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나왔던 게 EL입니다. 자, 여기다가 H 하나 넣어주시고요. 아, 여기다 못 써요. 밑에다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이거 미안해요. 자, 여기다가 H 하나 넣어주시고요. P 영역 하나 더 만들게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EL을 통한 문법입니다. EL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익스프레션 랭귀지입니다. 그 말은즉슨 뭐예요? 출력만 담당을 해줍니다. 출력, 3학년 생과는 되긴 합니다. 그래서 출력만 담당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특이한 게 뭐냐면 EL은 자동으로 지금 보시는 스코프를 호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스코프라고 했잖아요. 자, 스코프는 3개의 스코프가 있어요. 페이지까지 하면 4개의 스코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스코프들이 자동으로 호출돼요. 이해가시나요? 자, 순서 잘 해주셔야 돼요. 페이지,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름이 다 같아. 얘가 AAAA라고 이름이 다 같아. 그럼 얘 순서대로 호출돼요. 리퀘스트 스코프가 A라고 갖고 있으면 세션 스코프에서 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되니까 이름 좀 조심하십시오. 물론 명시적으로 호출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답이긴 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요. 위에 호출했던 것들을 똑같이 갖고 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복사하시고 얘도 복사하시고, 그래서 자동으로 호출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달러 바인딩 문법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XX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러 하신 다음에 똑같이 YY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BR도 찍고요. 그러면 되게 편해졌죠? 우리는 막 열고 닫고 는 쓰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뭐예요? 그냥 스코프도 안 부르고 자동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XX라는 값이 저기에 호출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리플래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왔고요. 자, F4 눌러볼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똑같죠? 똑같죠? 요게 EL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EL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만 돼요? 강만 처리합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코프를 우리는 얘가 세션 스코프인지 리퀘스트 스코프,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몰라. 얘는 그냥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갖고 와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프로젝트를 같이 할 거잖아. 근데 얘도 리스트로 남았어. 얘도 리스트로 남았어. 이름이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스코프가 만약에 다를 경우, 세션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스코프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이 가능해요. 프리픽스로 가능한데요. 자, 저희는 얘가 리퀘스트 스코프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요. 자, 달러 가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리퀘스트 스코프라고 해주신 다음에 점 하신 다음에 XX 하시면 리퀘스트 스코프에 있는 이름이 XSN을 불러줘요. 아시겠죠? 세션 스코프는 어떻게 하세요? 세션 스코프 점 하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이면 어플리케이션 스코프 점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셨죠? 그래서 프리픽스로 호출해서 명확한 스코프에 있는 같은 이름의 아이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면 EL은 대충 얘기가 될 겁니다. EL은 이게 전부예요. 물론 문법이 조금 있긴 하지만, 자, 플래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F4 누르시면 이렇게 똑같이 호출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되셨죠? 자, 됐고요. 해볼까요? 하나 P 태그 HR을 하나 거주시고요. P 태그를 하나 좀 작성해 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까쯤에 파라미터 받았죠? 그래도 똑같이 리퀘스트 점 get 파라미터로 받았잖아요. 파라미터는 스코프 아니에요. 파라미터입니다. 파라미터. 그럴 때는 스코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자, JSP를 호출할 때 여기다가 한번 호출할까요? 이렇게 호출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렇게요. 뒤에다가 이렇게 쓰고 여기다 파라미터 전송할게요. 자, 네임은 그 다음에 new라고 이렇게 하나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임은 new 이렇게. 그럼 얘는 파라미터 전송이잖아요. 맞죠? 스코프가 아니라. 그럴 때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p 태그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자, 여기다가 EL을 통한 EL을 통한 파라미터의 사용이고요. 그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파람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요. 달러 가로 해주시고 파람 점 지금 네임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겁나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름이 없어요. 만약에 세너트를 안에서 게더탭을 할 때 이름이 없으면 뭘로 떠요? 널이 떠갖고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했잖아요. 얘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아서 너를 값이 없는 대로 바꿔줘. 그러면 힘든 게 뭐예요? 널이 없어지니까 개발하시기가 굉장히 힘들죠. 얘가 값을 제대로 받은 건지 진짜 없는 값을 보낸 건지 판단이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작성하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에서 500이 안 떠요. 500이 아예 안 뜹니다. 값이 다 처리해 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파람은 이렇게 받습니다. 파람은 이렇게 받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F4 누르시면 되고요. 자, new 넘어왔죠. 자, 여기다가 영문으로만 쓰세요. 왜냐면 또 리퀘스트 처리하기 싫어서. 화면에서 리퀘스트 하니 뭐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거 굳이 안 하려고. 자, 여기다가 뭐라 할까? 템프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파라미터 전송되는 거 보이시죠? 되셨죠? 나머지는 스코프니까 스코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면 안 쓰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얘는 파람이라고 안 붙여주시면 값이 안 넘어와요. 무조건 스코프에서 먼저 찾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뭐예요? 없는 애가 뜨게 됩니다. 자, 네임만 그냥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널 떴었잖아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BR 하나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없는 스코프, 없는, 존재하지 않는 스코프 호출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달러 하신 다음에 네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네임 요렇게. 자, 누르시면 아무것도 안 뜨죠? 아무것도 안 뜨죠? 잘 보세요. 제가 얘를 여러분들 알고 있는 스크립트 루트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꺽쇠 모듈러스는 해주시고 리퀘스트 점, 그 다음에 get attribute, 그 다음에 여기가 name이란 얘기죠.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여기는 알고 있죠? name이 없으면 뭘로 된다? 널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플래시 누르시면 얘는 널이라고 뜨거든요. 그죠? 하지만 얘는 뭐야? 이렇게 붙어있는 값이 없는 애가 뜨거든요. 그래서 작업하기가 좀 까다로워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죠? 자, 우리는 계속 널을 체크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널 체크가 아니라 EL을 사용하셨다면 뭘 체크해야 돼요? 값이 없는, 혹은 사이즈, 혹은 랭스,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스크립트릭과 EL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EL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가셔서 자, 필드셋을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H2로 자, EL, 그 다음에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프레션 랭귀지입니다. 익스프레션 랭귀지. 간만 처리합니다. GUH. 그래서 기능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JSTL을 사용하는 겁니다. 스크립트 릿은 뭘로 처리한다? JSTL로. 값은 스크립트 릿 중에서 익스프레션을 뭘로 처리한다? EL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화면에서 태그로 되어 있는 자바 영역이라고 한 태그로 되어 있는 애가 싹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가 개발자들이 뭐예요? 되게 편해지겠죠. 왜냐면 꺽쇠 닫고 열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에 빈이 나온 거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필드셋 하나 걸어주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조금 없네요. 자, 레전드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EL이랑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UL로 하나 만들도록 하죠. 그 다음에 LI 하나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요. 하나 더 합시다. 자, 얘는 설명만 적어드릴 겁니다. 스코프는 세 가지라고 썼죠. 페이지, 리퀘스트, 그 다음에 세션. 요 순서만 잘 기억하세요. 어플리케이션의 스코프 객체를 자동으로 호출해준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스코프, 지금 필기해드린 거, 스코프를 호출할 때 네임이 없다면, 네임이 없다면 너를 반환하지만 스코프는 스코프를 스크립트 릿으로 호출할 때, 스크립트 릿으로 호출할 때 네임이 없다면 너를 반환하지만 자, B 볼드, EL은 반환하지만 EL에서는 없는 값, 요거요, 를 반환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실기해드리면 요겁니다. 스코프를 명확하게 사용하고 싶다면 프리픽스를 사용해서 호출하면 되는데요. 프리픽스를 사용하면 된다. 그래서 OL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LI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리퀘스트라면 리퀘스트 스코프 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션이라면 세션 스코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이면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로 되셨죠? 그 다음에 만약 파라미터라면 파라미터라면 여기다가 파람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되셨죠?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리플래시 눌러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예쁘게 적어놨습니다. 되셨죠?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간단하게 뭐 특별한 문법들은 아닌데 당연히 자바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바입니다. 요 안에다가 점투 스트링도 되고요, 트림도 되고요, 다 됩니다. 섞어서 쓰셔도 돼요. 점 get 쓰셔도 되고, OG는 그러니까 원래 호출할 때는 만약에 EL은요 OGNL 방식을 사용해요. 오브젝트 그래프 내비게이션 랭귀지라고 하는 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자, DTO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네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게터와 그 다음에 센터가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호출할 때 이렇게 호출한단 말이에요. 딴다 DTO 이렇게 사용하시면 얘가 그냥 출력이 돼요. 맞죠? 투스트링 오버라이드 베이스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임만 출력하고 싶어요. 네임도 있고 에이지도 있다고 치면은 에이지도 있으면 네임만 출력하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달러 DTO.name 이게 OGNL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얘는 자바죠.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돼요. DTO.getName 전혀 문제 없어요. 자동으로 변환도 해주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법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쓰면 욕처럼 이렇게 딱 좋죠? 정말 하이브리드적으로 작성하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것도 되게 돼요. 네, 말씀을 드렸지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가끔씩 쓰시는 분이 있어요. 실수하셔가지고.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내려가셔서 테이블로 하나 만들까요? 필드셋 바깥에 테이블로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냥 볼더 1만 넣도록 할게요. 없으면 좀 허전하니까. 콜그룹 하나 만들게요. 콜 위드 300 픽셀, 그 다음에 500 픽셀. 500픽셀? 500픽셀?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 헤드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TR이고, 그 다음에 TH 2개.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EL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법, 그 다음에 여기다가 결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티바디 하나 만들어주시고 쭉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자바랑 문법하고 섞여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TD 이렇게 하셔서 2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스케이프예요. 이렇게요. 1 플러스 1 플러스 그 다음에 투 컨텐션 12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리플래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11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 거 보이시죠? 11? 이거 좀 그런가? 이렇게요. 그러면 이렇게 11이 나올 겁니다. 야, 12가 나와야지. 이렇게요. 특이하죠? 컨캔트네이션이 발생하지 않고 뭘로 됐어요? 숫자로 다 연산하게 되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거 되게 실수 많이 하세요. 그래서 컨캔트네이션을 발생시키면 자바에서 컨캣이라는 함수가 있잖아요. 그거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거 복사하시고요. CD 여러 개 좀 만들어 놓을게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이거요. 달러 하신 다음에 비교요.
투커테이션 A, 그 다음에 넣는 A, 이렇게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아하, TR로 써야 되는군요. 계속 옆에다 붙이면 안 되지. 미안해요. TR로 할게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자, 이렇게요. 좋습니다. 어디 갔냐? 아, 이제 나오네요. 보시죠. 투루요. 되셨죠? 뭐 당연한 얘기.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해보세요. 복사하시고 여기에선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문자요, 객체를 비교할 때 이퀄 사용하잖아요. EQ 사용해 보실래요? EQ. 여기 이퀄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하시면 똑같이 투로 나옵니다. 되셨죠? 그래서 문자를 비교할 때는 EQ라는 데를 좀 많이 사용하십시오. 넣는 비교하셔도 되는데, 왜냐면 객체가 따르게 넘어와요. 근데 또 객체를 비교하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EQ로 비교하셔서 해시 코드로 비교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있어요. 여기다가 not 붙여도 되는데 이렇게 not 하셔도 되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퀄인데 부정연산자를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아마 문법 오리 뜰 거예요. 이클립스에서 온 any not equal이요. 빨간 줄 갈 거예요. 얘는 이렇게요. 됐죠? 빨간 줄로 가지만 작동은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클립스 에디터에 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셔도 작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또 있죠? 나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복사 하나 하시고 이번에 나누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실수 연산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10 나누기 3을 해볼게요. 10 나누기 3. 자바에서는 3만 나오죠? 자바에서는 3만 나와요. 자, 보시면 3.3335가 나오죠? 실수 연산.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목만 구하고 싶다면 얘를 사용하셔야 돼요. 모드. 목 사용하는 애죠. 이렇게요. 이렇게 사용하셔야지 1이 나머지 1이 나옵니다. 목은 버려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보여드리고 싶은 건 얘예요. 비어있는 애를 찾고 싶을 때 이런 거 여러분들 알고 있는 empty 함수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empty라고 하는 애를 사용합니다. empty 얘예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empty 하신 다음에 null. 자, 투루 됐죠? 우리가 배웠던 empty예요. 그 다음에 얘도 하나만 보여주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투커테이션 쓰시고 여기다가 ABCD 한번 해볼까요? ABCD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점 서브스트링이라고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E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CD 되셨죠? 자바 객체니까 사실 요거 보여드리려고요. 저 디테일가 없어서 그냥 메서드로 보여드렸는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클립스 에디터 자체에서는 저기 빨간 줄이 가는데 사용하실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왜 빨간 줄이 가냐면요, 에디터에서는 얘는 JSP 에디터잖아요. 그러니까 EL 에디터가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자바 객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실 때 모든 함수가 가능해요. 대신 컨캡만 좀 조심하십시오. 컨캡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만 정리해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EL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애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DTO 하나 만들고 스코프에 담는 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실질로 동작은 되는데 이클립스 에디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읽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인터넷에 되게 많은데 그거 다 옛날 버전이라서 다 동작 안 될 거예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저희는 스크립트 2에 요거 JSP 파일만, 나중에 스크립트라든지 JS 파일들이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파일에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프로퍼티 한번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밸리데이션이라는 곳이 하나 있거든요. 찾으셨나요? 자, 그 다음에 컨피그레이션 워크스페이스 세팅스 오른쪽 위에 있는 거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추가하거나 뺄 수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다 안 하시면 빌드할 때 체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 근데 걔를 그 밸리데이션 체크를 계속 할 거 문법에 오류가 있든지 그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외한다든지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나중에 에디터 같은 경우 이런 일이 생겨요. 에디터가 JS가 무조건 빨간색 하거든요. 미니로 돼 있어가지고. 자, 저희는 JSP 파일 하나 뺄 거니까 JSP 신텍스 에러, 신텍스 밸리데이터 여기 하나 볼까요? 밑에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점점 한번 눌러보세요. 되셨나요? 자, include는 포함하겠다는 얘기고요. exclude는 뺀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 포맥쌤에서 한번 했었죠. 저희 exclude 할 거니까요. 자, 여기다가 exclude 그룹 하나 넣어주세요. 그럼 밑에 exclude 그룹이 하나 생길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add rule 눌러보세요. 그러면 PC가 멈춘 것처럼 보일 겁니다. 안 눌리죠? 됐죠? 문제가 발생하면, 말씀드렸죠?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문제로 두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모든 버전이 다 이래요. 자, 여기서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밑에 있는 애 있죠? 밑에 있는 탭 요거 눌러보세요. 그럼 활성화 될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OK 눌러보세요. 자, 그럼 얘 활성화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됐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셔가지고 막 하다가 인터넷에 있는 거 막 안 되고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예전 이클립스 사용하고 막 이러거든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요거 할 겁니다. 폴더와 파일. 자, 넥스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자, 브라우저 파일 한번 눌러봅시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애는 여기 맨 밑에 있는 21번에 src 메인의 웹 app의 이 파일입니다. 됐죠? 왜냐면 아세스크 JS장 JS 밸리데이션 다 체크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얘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열기 눌러주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finish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어플라이 누르시고요.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눌러보실래요, 여기? 그럼 익스클루드 익스클루드 올라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른 거 JSP나 자바스크립트 사용하실 때 얘가 컴프레스 버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띄어쓰기가 없거든요. 그럼 이클립스에서 문법 오류가 발견해서 계속 돌아요. 계속 체크합니다. 그럼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 어플라인 클로즈 해주신 다음에 얘 누르세요. 얘도 어플라인 클로즈 해주시고 하시면 리빌드 하거든요. 아이 데모 씨. 아, 저 데모 껐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데모도 똑같은 거예요. 데모도 내 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남의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좀 폴더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체크하지 않아요. 잠깐만요. 이거 금방 되겠죠? 조금만 기다리죠 뭐.